네, 안녕하세요. 딜리코입니다. 오늘은 슬로우 그라인더에 대해서 분해 청소하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도징컵의 도징링 가이드랑 도징컵 뚜껑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제가 조금 지저분한 상태에 있는 그라인더로 가져왔고요. 이걸 청소하는 방법을 우선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일단 필요한 준비물이 두 가지 정도 가장 크게 있어요. 일단은 10mm 스패너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브러쉬인데 아마 여성분들 화장할 때 쓰는 브러쉬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털 빠짐이 사실 크게 많지가 않아서 이거를 써주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더 얇은 붓이 넓게 퍼져 있지 않은 그런 제품 사용하셔서 청소하는 데 쓰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하는 방법을 일단 말씀드리면, 뚜껑 여시고요, 이거는 이제 따로 빼주신 다음에 1차적으로 도징컵 제거해 주시고, 제일 먼저 토출구 분리해 주실 건데, 제가 지금 뒤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시계 방향 쪽으로 돌려주시면 빠지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앞쪽에서 바라보고 계시고 있으시면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가지런히 놔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판의 메쉬 조절판을 저는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있고요. 반대쪽에서 하시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돌리시다 보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베어링이 있는데 여기에도 되게 이제 분쇄된 원두드 가루들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옆에 놔주시고, 그런 다음에 링볼을 손가락을 이용해서 위로 잡아 당겨 주시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려 놓아 주시고, 밑에 콤버를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요 이제 10mm 스패너가 필요해요. 그래서 분리를 하실 때는 나를 살짝 잡아 주신 상태에서 분리를 해 주실 건데 제 위치에서는 이제 시계 방향입니다. 네, 반대쪽 위치면 반시계 방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너트를 돌려주시면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이쪽에 스프링 와셔랑 같이 해서 놓아주시고, 부품은 이제 분해하실 때 눈에 보이는 위치에 최대한 놓아주시고요. 너무 멀게 흐트러 놓으시면 손으로 툭 쳤을 때 멀리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해서 잘 놓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쪽에 콤보를 잡고 올려주시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분해를 했을 때 보시면 이렇게 원두 가루들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우 호포를 이용해도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분해 청소가 꼭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분쇄 원두 가루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분해를 해주시게 되면 CK48이랑 좀 동일한데, 요거 삼날개 보시면 챔버 빠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분해하시면은 완전 올분해 되신 거고, 토출구를 아까 처음에 빼셨는데 안쪽에랑 보시면 연결되어 있는 구멍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미분 가루라든지 이제 기름들로 인해서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원두 청소를 해주시면 돼요. 안쪽에 이제 마른 행주나 수건 혹은 이제 키친타월 같은 걸로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부 털어낼 수 있는 거는 털어내 주시고, 혹시나 이제 뭐 청소기 같은 걸로 하시고 싶은 그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청소기는 웬만하면 이제 주변에 날려 있는 이런 가루들만
만 제거할 때 사용해 주시고요. 내부는 잘못하면 스프링 같은 게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의를 해 주시고, 안쪽에 이제 저희 보시면 그 다이소에 가시면 그 얇은 솔 재질로 된 구멍 청소하는 솔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이용해서 여기 넣으셔가지고 가루도 다 제거해 주시면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막힘없이, 그 다음에 내부에 이제 기름기라든지 그런 게 없도록 깨끗하게 다 닦아주시면은 완벽하게 청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해 청소를 할 때는 제일 주의해 주셔야 될 거는 꼭 장갑을 껴주시고 한 상태로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면 손에 끼임이나 아니면 배임 증상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제거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갑 같은 거 꼭 착용해 주시고요. 낄 때는 이제 분해 역순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안에 이제 기름기라든지 미분가루 같은 것들이 많이 묻어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청소하실 때 좀 꼼꼼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다음 이제 원두를 사용하실 때 뭐 맛이라든지 향이라든지 같이 딸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뭐 혹시라도 뭐 세제 같은 거 이용해서 닦아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세제를 만약에 굳이 사용을 해서 청소를 세척하신다고 하시면 하셔도 되는데 향이 없는 걸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면 잔여 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원두를 사용할 때 그런 향들이 같이 배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를 해주시고, 예, 다시 이제 조립을 할 건데 안쪽에 보시면 챔버 먼저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작은 부품 하나가 있을 거예요. 기둥. 요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셨다가 조립할 때 잘 넣어 주시고요. 다 넣으셨으면 그 다음에 구멍에 맞춰서 콤보 넣어 주시고요. 넣고 나서 유격을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대로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대로 안 끼었으면 이렇게 헛돌고 있겠죠. 구멍에 맞춰서 탁 넣어주시면 약간의 유격은 있으나 돌아가진 않고, 그래서 이거 확인해 주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스프링 워셔 채용해주고, 모자 너트 다시 이제 풀으셨던 반대 방향으로 해야지 조여지고요. 손으로 일정 양을 힘을 줘서 조이셔야 돼요. 처음부터 공구를 이용해서 조이시는 게 아니라 모든 조립은 손을 이용해서 원활하게 조립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먼저 돌려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처음부터 공구를 이용해서 조이시게 되면 잘못 결합이 되었을 때 나사선등이 망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품 자체를 사용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손을 최대한 이용해서 조립을 해주는 겁니다.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최대한 조일 수 있을 때까지 조여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공구를 이용해 가지고 돌려주시면 돼요. 다시 분해할 때 마찬가지로 날을 살짝 잡아준 상태에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아까 풀었을 때 시계 방향으로 풀었기 때문에 제 위치에선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이고 있고요. 어느 정도 너무 세게 조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딱 조여질 정도만 해주시면 풀리진 않기 때문에 조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에는 다 청소가 되었기 때문에 바깥쪽에 이제 분해해 주셨던, 네, 링버하고 그다음에 위쪽에 베어링
들도 같이 청소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쑤시개라든지 그런 거 이용해서 림버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되게 잘 끼게 되어 있습니다. 강배전 원두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달라붙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신경 써서 청소를 해주시면 되고, 역시 조립은 구멍에 맞추셔서 뭐 체결해 주시고, 스프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우선 또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살짝 손으로 눌러보면 텐션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쪽에 텐션이 없고 그냥 쑥 내려가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스프링이 어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조립을 하셨으면 베어링을 틈새에 넣어 주신 다음에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메쉬 조절판 같은 경우도 이제 브러쉬랑 키친타올, 마른 행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위쪽 내부에 기름기라든지 미분 같은 거를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조립하실 때는 분해 역순으로 살짝 누르신 상태에서, 네, 저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주시면은 1에 맞춰지게 되고요. 이러면 0점 기준으로 잡히는 거니까 이렇게 맞춰주시면 조립은 끝난 거고, 그 마지막으로 토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한 가지 추천을 드리면 뒤집은 상태에서 조립하시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나사선이 안쪽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쪽을 보시면서 뒤집어 가지고 조립해 주는 게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세게 조이시진 마시고 나사선에 맞춰서 조립을 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청소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주변에 이제 잔여 가루들이랑 미분 가루들이 있으면 그거 이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결합을 하시고 나서 작동을 한번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원을 연결하고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전원을 켜셔서, 그리고 분쇄는 원활하게 되는지까지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도징컵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밑에 자석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붙어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안쪽에 나사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왜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제품 뒤쪽에 보시면은 저희 도징컵 뚜껑이랑 도징 링을 사용할 수 있는 부속품들이 이쪽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분해가 됩니다. 돌리셔가지고 돌면 빠지고요. 얘는 뚜껑으로 사용하시는 거고, 얘도 분리가 되는 거라서 돌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도징 링으로 쓰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포터 필터가 있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불안정합니다. 얘가 흔들리게 돼서.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방지해 주기 위해서 도징 컵에 도징 링을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나사선에 맞춰서 천천히 해주시면 되고, 자, 원두를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부으면은 전보다 이제 흔들리지도 않고 훨씬 안정적으로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징링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뚜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원두를 분쇄를 하고 도징컵에 담을 거예요. 그때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상태로는 뚜껑이 안 닫힙니다. 나사선이 조금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는 포인트를 어디에다 두시냐면
분쇄를 받고 나서 도직링을 먼저 착용하지 마시고 분쇄를 받으신 후에 이제 안에 블로우 호퍼까지 이용해서 잔여물까지 다 배출해 주신 후, 그리고 여기 안에 담겨 있는 원두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 이 뚜껑을 이용해서 결합을 해가지고 닫아 주신 다음에 이렇게 찰칵 소리가 나게끔 흔들어서 섞어 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저희 사용하는 칠침봉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주면은 안에 갈려 나왔던 그라인딩 된 원두 가루들이 잘 섞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도직링을 다시 끼워 주시고 포터 필터에다가 부어서 올려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굳이 칠침봉을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한 것과 같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뭉침이라든지 안에 내부에 이제 분쇄 분포도에 따른 그러니까 뭐 곱게 갈린 쪽이랑 좀 굵게 갈린 쪽 이런 원두들이 서로 섞여서 내부에 담기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조금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맛의 차이랑 커피 추출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